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두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박하늘입니다. 먼저 명도외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중학교 때 명도외고를 목표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을 뒤에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그 결과가 빛을 발하는 이 합격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명도외고를 목표로 공부한 우리 학생들과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합격한 그 기쁨의 순간을 뒤로하고 명도외고라는 한 스텝을 넘어서 명도외고를 발판 삼아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목표로 하는 대학 입시까지 갈 수 있게 명도외고에서도 특히 통합사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학원 강의실이 아닌 제 개인 스튜디오에 나와서 확실한 내용과 그리고 선명한 화질로 여러분께 설명회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사과나무학원에서 통합사회 그리고 한국사를 가르치는 박하사탐 박하늘이라고 합니다. 기존 이투스와 메가스터디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었고, 지금은 유튜브 박하사탐을 운영하면서 한국사와 통합사회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이나 이런 강의 내용들은 네이버와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도외고 5년 전부터 통합사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명도외고만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사과나무학원에서 오직 사과나무학원에서만 현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목동과 강서 지역 제 학생들 1년 동안 함께하는 저희 학생들 90점 이상 평균을 만들어내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학교별 전략, 그리고 특히 명도외고만의 장점과 명도외고의 전략 분석을 통해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한번 살펴보고 가보실까요? 자, 다음 사례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자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A씨는 첫 출근 날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굉장히 좀 익숙한 사회에서 나올 법한 문제인데요. 제가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답이 몇 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학년 문제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사회 동그라미 2파트의 내용입니다. 중학교 사회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로 문제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으로 한번 가보자면 사용자, 노동위원회, 근로계약서 이 내용 모두 다 파악하며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기존 평가 문제집이나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 훈련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능력은 키웠지만 심화적인 이러한 일반 사회 내용, 법원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특히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구성과 노동자와 근로자 이런 단어까지 제대로 이해하면서 중학교 사회를 공부한 친구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영수에 특화된 공부를 한 우리 학생들이다 보니 사회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중학교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들어왔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먼저 이 문제를 좀 띄워봤고요. 본격적인 통합사회 구성과 명도외고 통합사회의 특징 그리고 내신 대비 전략순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란 중학교 사회 그리고 도덕교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사회탐구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문과로 들어갈 경우 사회탐구가 9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9과목을 먼저 선행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며 공부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학교별로 좀 상이하지만 단위수가 무려 4단위나 되는 굉장히 높은 단위를 갖고 있는 과목이 통합사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학교 사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가 구성이 되니 중학교 사회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중학교 1학년 때, 중1 때 사회 동그라미 2를 공부했어요. 우리 학생들 정말 오랜만에 이 단원명을 볼 것 같고요. 어머님들께서도 시중교재를 사서 문제를 좀 풀라고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정말 잘 만들어낸 교과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1 눈높이에 맞게 단원명도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을 해놨고 종합적인 기초학습을 중1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바로 올해 중3 당시엔 사회 동그라미 2파트를 공부하면서
중1 때 배웠던 내용을 심화학습으로 전반적인 기초학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커리큘럼과 교과 과정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대부분의 학교가 시험을 보지 않는 특성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1 때 사회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채 중3으로 올라옵니다. 중3 때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교별로 시험 범위를 전체 1단원부터 지금 나와 있는 12단원까지 전체를 다 배우질 않고 선별적으로 나가는 학교가 있는 반면 중간고사 때 사회를 빼버리고 아예 시험조차 보지 않는 학교가 생겼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중1, 중3 때 사회 교과서를 받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질 않았기에 기초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명도외고에 진학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지로 시작을 하는 개념이죠. 아마도 우리 학생들 중에는 물론 외고에 진학을 했지만 나는 사회 역사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수학이 오히려 좀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통합과학 쪽이 좀 잘 맞아.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과형, 수학형, 과학형은 없습니다. 사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 보니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암기하는 식으로 사회와 한국사를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가 사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던 것을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일반 우리 예비고1 수업을 11월 달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명도외고 합격한 학생들도 저와 함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비고1 1회차 수업 때 저를 만난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이 한반도 지도를 띄웁니다. 그리고 지금 색칠되고 있는 8도의 이름을 한 명씩 대보라고 하는데 이 8명 중에 2명은 버벅대거나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번쩍거리고 있는 육광역시의 이름 한두 개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댁에서 자녀분들 불러다가 8도 이름 대봐, 육광역시 이름 대봐 당장 하실 텐데요. 한두 개 정도 헷갈릴 경우 꿀밤 때리시면서 왜 이것도 몰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중학교 때 안 배우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왔다는 점을 중요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통합사회. 중학교 사회를 바탕으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통합사회이고요. 그 통합사회에서도 한 번 더 세분화시킨 것이 고2, 고3 사회탐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1 통합사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단원은 총 1단원부터 9단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맨 오른쪽에 관련 과목을 보시면 사회탐구, 고2, 고3 때 배우는 사회탐구 교과목 단원별로 쪼개져 있음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1단원은 행복,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윤리 파트와 사회문화 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2단원은 지리, 3단원 지리, 4단원 정치와 법, 5단원 경제, 6단원 윤리, 다시 사회문화와 지리.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원별로 연계가 되지 않고 쪼개져 있다는 거죠. 1단원을 공부를 안 해도 2단원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점. 이게 먼저 통합사의 큰 특징인데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와 다르게 사회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전공 분야, 사회탐구 전공 과목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사회문화 선생님, 경제 선생님, 윤리 선생님, 지리 선생님, 역사 선생님 이렇게 전공 과목 파트 선생님들이 각각 계세요. 여기에서 한국 지리를 가르치는 지리 선생님이 과연 4단원 인권 파트를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통합사회는 일반사회 담당 선생님과 지리 담당 선생님이 각각 내려와서 자신이 맡은 단원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죠. 즉 통합사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사회와 지리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해야 된다는 특징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명도외고는 일반고와 다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사회탐구, 수능 사회탐구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단원을 1단원부터 9단원까지 모두 다 나가지를 않고 선별적으로 나가는 특징을 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3년을 기준으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1단원과 4단원을 일반사회에서 나갔고요. 2단원, 이 지리 파트는 2의 1파트에서도 기후 부분만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파트에서는 통합사회가 4단원, 6단원, 일반사회는 4, 6단원을 나가면서
지리 파트는 다시 기후와 일부 지형 파트만 진도를 나갔어요. 2학기 중간고사는 5단원 경제를 일반 사회에서 다뤘다면 지리 파트는 또다시 지형 파트를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는 7단원과 8단원 일부 내용이 일반 사회에서 다룬다면 지리 파트는 또다시 지형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업을 거의 안 나가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거의 고2, 고3 수준의 수능형 문제로 출제를 하다 보니 학교에서도 그에 맞는 고2, 고3 자료를 만들어 와서 심화학습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시험 적용까지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도외고 내신 통합사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과서보다 학교 담당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이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교과서는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 1절 보지 않습니다. 미래엔 출판사 통합사회 교과서 1절 보지 않고 학교 프린트, 오직 프린트와 PPT 파일, 이걸로 수업을 나간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전공한 단원은 고3 EBS 수능 특강 수준으로 자료를 만들고 그것으로 수업을 진행한 뒤에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내신 변별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학교에서 정말 부단히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체 문제를 제작한다는 것은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 시중교재, 답품, 한끗, 올리드 다양하게 있죠?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중교재 공부하며 50점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5등급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2, 고3 수준의 이 자체 문제의 변형, 예상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와 PPT 파일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통합사회 교과서의 이 쉬운 난이도 때문에 학교에서 주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왼쪽은 명도외고 통합사회 자체 프린트이고 오른쪽은 2022년 EBS 수능 특강 세계지리 내용을 캡처를 해봤습니다. 똑같죠? 즉 수능 특강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약간 변형을 해서 학교 자료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자료로 학교에서 수업을 나간 뒤 시험도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죠. 즉 고2, 고3 수준의 문제를 분석하고 지리에서도 한국지리, 세계지리 파트를 세분화시켜서 변형 문제, 모평, 학평 문제까지 싹 다 풀어봐야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띄운 문제는 시중 경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 경제 문제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인데요. 기회비용을 이용해서 비교 우위를 통한 무역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는 일반고가 아닙니다. 명도외고 아니겠습니까? 경제 부분, 이 무역 파트만 해도 편익을 정확하게 먼저 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세 나라를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고3 경제 수준의 문제를 통해 변별력을 올리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사회는 많은 과목의 집합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탐구 9과목이 존재하고 있고 이 중에서 작년까지는 지리 파트가 워낙 강조가 되는 통합사회가 아닌 마치 통합지리처럼 지리가 가장 어려운 난이도였다면 선생님이 2023년에 바뀌시면서 일반 사회 파트도 변별력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지리 부분만 확실하게 고2, 고3 내용을 다루고 일반 사회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면 2023년 즉 합격생들의 1년 선배들, 우리 선배들은 일반 사회 파트와 지리 파트 모두 고2, 고3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1등급이 나왔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신 변별력 상승을 위한 명도외고 시험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처음 시도된 서답형 10점짜리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였어요. 처음에 저도. 기존에 나왔던 작년, 재작년 이런 문제 유형과는 완전히 다른 서답형 문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학교 수업을 들어라. 이게 학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처음 이 서답형 문제를 보고 저 역시 잠시 멘붕에 빠질 정도로 당황을 했으나 자료를 찾아보니 학교의 선생님이 빈 부분에 필기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 필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즉 학교 수업의 자료 플러스 필기까지 관리를 해주고 필기에서 몇 번씩 훈련을 해서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훈련. 이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명도외고 통합사회 역시 이런 문제 유형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서답형 2번 역시 마찬가지로 10점짜리 이렇게 큰 배점의 문제를 주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 필기를 했는지 여부 이걸 통해 1등급을 가려냈다는 점, 요걸 먼저 강조를 합니다. 자, 이어서
지리 파트는 여전히 수능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통합사에서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지리 파트, 세계 지리 파트, 심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미리 합격한 우리 기쁨의 이 순간에 통합사회 난이도로 찬물을 끼얹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 예상이 된다면 분석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먼저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부터가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에 당연히 1급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11번 문제, 자, 이 문제 역시 헌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앞서 살펴봤던 이 헌법, 중학교 헌법보다는 사뭇 다른 내용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2주일 동안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해서 헌법의 원리와 소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 되게 디테일하게 수업을 나가기에 이런 고3의 3점 수능 문제 정도의 난이도까지 출제를 하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비 태세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적이 지금 작전을 짰는지 알았으니 그거에 맞는 공략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저희 수업은 무조건 명도외고 프린트, 이 프린트와 프린트를 활용한 저의 자체 부교재로 수업을 나갑니다. 그래서 내신에 들어가면 매주 프린트가 나갑니다. 프린트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서 매주 프린트를 주니 저 역시 그걸 분석하고 다시 바로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 프린트로 수업을 나가고 있고요. 이 프린트에 맞는 변형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끝없이 문제, 고난도 문제를 50개, 60개씩 풀어보면서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내신에서 예상 문제와 변형 문제를 통해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체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겨울방학 때는 중학교 때 부족했던 기본학습, 확실한 이해도를 먼저 선행을 시킨 뒤 3월 달부터 본격적인 내신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야 되겠죠. 글로 사회를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리 파트는 시각 자료가 생명이기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수업에 활용을 좀 하고 있고, 가장 큰 핵심은 24시간 항상 열려있는 소통형 수업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제 개인 번호가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 우리 학생들 역시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을 주면서 카톡을 통해 설명을 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도외고 맞춤형 수업 중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또 기숙사에 들어가는 친구들, 타 과목들을 워낙 많이 전공어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현장 수업을 전문 스텝의 FHD 4K 카메라로 촬영 제작을 해서 인강 수준의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학생들에게 매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복습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영상으로만 수업을 참여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명도외고는 1학년 때 통합사회를 하고 2학년 때 한국사를 합니다. 고1 때 통합사회부터 한국사까지 2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이 한 5명 정도가 있는데요. 1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도 있지만 2년째 하는 학생들이 5명입니다. 이 중에 2명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영상을 통해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한 부분이고, 카톡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다 보니 혹시라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고민이 되시는 학부모님이 계신다면 영상 믿고 맡겨주신다면 확실하게 우리 학생들 관리하면서 점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명도외고 온택트 수업에 대한 내용, 기숙사 생활과 수업 시간이 맞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이 실시간 온택트 수업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도 그 영상을 후에 24시간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제공해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소통하는 수업의 예시로 우리 학생들과 이런 식으로 카톡을 주고받고 있어요. 수학과학은 카톡으로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가능하죠. 말로써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기에 밤 12시, 새벽 1시에도 학생들이 이렇게 궁금한 점을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면 수시로 제가 이렇게 톡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 요게 저희 또 오직 사과나무학원 박하늘 통합사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통해서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자신감을 얻고 자연스럽게 고2, 고3, 사회탐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춘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명도외고 통합사회 전문 프로그램, 선배들의 수강생의 숫자와 수강생들의 합격 수기, 그리고 등급이 이를 증명합니다.
다시 한번 명도예고 합격을 축하드리며 얼마나 고난도 문제들이 나오는지 알았다면 그에 맞는 대비, 공략 분명히 가능합니다. 겨울방학 때 기본학습을 통해서 3월까지 탄탄하게 만든 뒤에 저와 함께 명도예고 1등급을 떠나는 항해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비록 만나 뵙지만 꼭 현장에서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제가 준비한 통합사회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